14-13강 공유결합 다섯 번째, 공유결합 형성과 에너지. 이번 강의에서는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1. 원자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것이고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죠?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14-5강 이온결합 형성에 대한 강의 중 입자들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잠깐 10초만 볼까요? 입자들 사이의 거리. 여기서 입자들이란 이온결합이라면 양이온, 음이온이 될 것이고 공유결합이라면 원자가 되겠네요. 여기서 스탑. 14-5강은 이온결합에 대한 강의였으니 입자들의 종류가 여기 이온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공유결합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언급하겠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기서 입자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큰 개념은 모두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14-5강을 참조해 주시고 오늘 강의에서는 입자의 종류를 이온이 아닌 원자로 바꿔서 가장 간단한 예시와 함께 설명하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1번 항목을 설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개념, 공유결합 에너지에 대해서 다뤄볼 테고요. 마지막으로 3, 다중결합이 있는 경우 결합 수에 따른 결합 길이 및 결합 에너지의 경향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4-13강 시작하겠습니다. 1. 원자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공유결합은 결합하는 입자의 주체가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입니다. 결합을 위해서는 원자끼리 서로 가까이 접근해야지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결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성 상태의 원자일지라도 원자끼리 접근하면 인력과 반발력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곡선, 이거 기억나죠? 이 그래프. X축은 입자 사이의 거리, 공유결합이니까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의 거리, 이것을 핵 사이의 거리, 핵간거리라고 합니다. 피코메타 단위. Y축은 에너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포텐셜 에너지, 단위는 보통 킬로줄 퍼 몰을 씁니다. 이 그래프에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공유결합,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을 대입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두 원자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둘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두 원자는 에너지적으로 서로 상관없는 입자가 되겠죠. 이를 그래프상에서 보면 멀어진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쭉 X축으로 오른쪽으로 쭉 갈수록 포텐셜 에너지 값은 0에 접근합니다. 에너지가 0에 접근한다? 두 원자가 에너지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끌림, 인력도, 밀어내는 것, 반발력도 의미가 없다. 남남이다. 두 원자가 가까이 접근합니다. 인력과 반발력 중 인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가까워질수록 포텐셜 에너지는 낮아지고 가까워지다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에너지가 가장 낮다라는 것은 가장 안정하다는 이야기이고 이때가 결합이 형성되는 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유결합 형성 지점. 여기서는 H2 수소 분자가 형성되겠죠. 분자가 만들어졌어요. 이때 핵간거리는 공유결합 거리가 될 것이고 이를 결합 길이 혹은 공유결합 길이라고 합니다. 수소의 경우 결합 길이가 74 피코미터입니다. 이 결합 길이를 절반으로 나누면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것. 74 피코미터가 될 때까지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결합이 형성되고 에너지는 이만큼 내려갔잖아요. 에너지가 내려갔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에너지가 내려가려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하나요?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나요? 에너지가 내려가려면 버려야겠죠. 방출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이만큼 방출하고 낮아졌다. 이 말의 의미는 에너지 관점에서 봤을 때 이만큼 안정화되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소의 경우 이 에너지가 마이너스 436을 나타내는데 이때 단위가 킬로줄 퍼 몰이라고 했었죠. 퍼 몰. 수소 분자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내어놓는 게 아니라 수소 분자 1몰이 형성될 때 436kJ만큼의 에너지를 내어놓는다라는 말입니다. 화학 반응식의 형태로 표현해보면 수소 원자 1몰과
수소 원자 1몰이 만나서 수소 분자 1몰을 만들 때 436kJ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역으로 분자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안정한 수소 분자를 원자 상태로 쪼개버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너지를 가해야 되겠죠. 쪼개려면 얼만큼 에너지를 가하면 이들을 분리해낼 수 있을까요? 안정화된 만큼 가해줘야지 남남을 만들 수 있겠죠. 즉 수소 분자 1몰의 공유 결합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436kJ의 에너지를 가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이 에너지만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결합을 끊어내는 데 필요한 이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 혹은 공유 결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됐나요? 다음, 결합 형성 이후에도 원자 사이의 거리가 계속 가까워진다면 이제는 반발력의 영향력이 더 커져서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해지고 포텐셜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반발력 증가, 급증.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반발력 우세, 오른쪽은 인력 우세.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의 X축 핵간거리는 그래프에 표현한 분자의 공유 결합 길이가 되겠고, 이때 Y축 에너지 값의 절대값은 그 분자의 결합 에너지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보다 더 자세한 설명은 14-5강에서 다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중결합이 있는 분자의 경우 결합 수에 따른 결합 길이 및 결합 에너지의 경향성을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탄화수소 분자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탄소가 2개이면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실제 데이터를 대입해보면 단일결합 에테인은 154 피코미터, 이중결합 에테인은 134, 삼중결합 에타인은 120 피코미터입니다. 결합수가 증가할수록 거리는 점점 가까워진다. 결합 길이는 짧아진다, 감소한다. 결합 에너지는 어떨까요? 데이터를 가져오기 이전에 충분히 이 부분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을 바꿔볼게요. 누가 가장 결합을 끊어내기가 어려울까요? 삼중결합이겠죠. 그리고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런 순서가 되겠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 결합 에너지 에테인은 376, 에텐 728, 에타인 965kJ/mol. 결합수가 증가할수록 결합 에너지는 증가한다. 결론! 일반적으로 결합수가 증가할수록 결합 길이는 감소하고 결합 길이가 감소할수록 결합 에너지는 증가한다. 기억할 수 있겠죠? 결합 길이랑 결합 에너지는 경향성이 반대이다 라는 거 눈여겨보세요. 이것도 기억 못하겠다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떼어내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인간관계랑 비슷하네요. 가까이 있을수록 떼어내기 어렵다.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말입니다. 간단한 예제 하나 던져보고 끝낼게요. 퀘스천. 여기 할로제나 수소 분자들이 있습니다. HF, HCl, HBr. 질문. 이 세 개의 분자 중에서 결합 길이가 가장 긴 것은,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누구일까요?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볼까요? 데이터가 없지만 우리가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을 배웠으니 원자 반지름을 통해서 결합 길이를 예측할 수 있겠죠. 수소 원자는 모두 공통이니 결합 길이를 비교하는데 비하지는 않겠죠. 플로린, 염소, 브로민의 반지름은 이렇게 주기율표상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지고 원자 반지름이 커지니 자연스럽게 결합 길이는 증가. 결합 길이가 증가할수록 둘 사이 멀어지니까 결합 에너지는 감소한다. 따라서 결합 길이가 가장 긴 것은 브롬이나 수소,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플로린이나 수소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